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중복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복조합은 중복을 허락하여 몇 개를 뽑는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중복이라는 말이 좀 약간 난감해요. 우리가 앞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순열과 조합을 구분하는 방법은 5P3이라고 하는 순열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었는데 요 순열을 사용하는 방법은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가장 앞자리에는 5개까지 방법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엔 한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1명 줄여서 4, 그 다음에는 3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요거였고요. 그 다음에 5C3이라고 하는 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요거를 이렇게 위에서 했던 거는 1번, 2번, 3번이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고려를 한 게 순열인데 이걸 자리 바꾸는 거를 고려하지 않는다. 즉 똑같은 급을 뽑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543의 사람들을 갖다가 이 셋이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나눠주기만 하면 뽑기만 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구분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구분하는 거는 순열은 요게 이걸 갖다가 일렬로 나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씩 줄여서 곱해주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조합 같은 경우는 이 일렬로 나열한 것들을 갖다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취소시켜줬기 때문에 3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준 거였어요. 조합은 말은 짧은데 식은 좀 길었고요. 순열은 식은 짧은데 말이 좀 깁니다.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라고 이렇게 이 두 개가 서로 반대로 들어왔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인용을 해서 그 중복 순열까지는 쉬웠습니다. 5명 중에 3명을 중복을 허락하여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5 곱하기 5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가장 앞에 자리에는 5명이 들어오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 5명 중에서 한 명을 줄이지 않으니까 똑같은 숫자가 곱해져 있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게 완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중복 순열은 어, A, B, C 3개에서 1, 2, 3, 4, 5 5개로 가는 함수와도 똑같다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순열, 조합, 달랑 2개를 구분할 때는 그렇게 크게 머리가 아프지 않은데 순열, 조합, 중복 순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울 중복 조합 이 4가지가 서로 짬뽕해서 나오게 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나마다 순열 조합은 일단은 우리가 고1 때 했던 방식대로 익숙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은 이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모델을 하나씩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복순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수의 개수 세기랑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서 중복조합은 이 조합이 하모닉 머시기 해가지고 이거 H를 갖다가 딱 써요. 이 머시기는 저도 까먹었어요. 영어로 아주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 H를 쓰는데 이 5개를 갖다가 중복을 허락해서 순열로 뽑고 이거를 3팩토리얼로 나누면 될 것 같지만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거를 갖다가 뽑아서 한다면 중복을 허락하여 이걸 뽑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한 방법이에요. 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를 갖다가 중복 순열을 쓸 때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5가지 1, 2, 3, 4, 5 그 다음에 B가 선택할 수 있는 게 5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C가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 3개끼리 뭉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네는 이미 여기서 자리를 바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끼리 3팩토리얼로 나눠주게 되면 이것도 이거나 A, B, C가 1로 모인 거나 A, B, C가 각자 다른 거나 이거를 동일하게 취급을 해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또 그럼 3으로 나눌 수도 없고 이게 하나하나의 경우를 나눠주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피곤하게 돼요. 그래서 중복을 허락하여 이걸 몇 가지를 뽑는다 라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거를 좀 간추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뭘까? 이거예요. 만약에 문자 A, B 요 두 문자를 중복을 허락하여 4번 뽑는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복을 허락하여 4번을 뽑는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A, B나 B, A나 같은 걸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순서를 고려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A를 앞에다, B를 뒤에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중복을 허락하여 4번 뽑았으니까 A로 이렇게 몰빵을 할 수도 있고 B가 한 번, 뭐 B가 2번,
B가 3번. 그 다음에 B가 4번. 다 있는 이런 경우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뭔가 좀 A, B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A를 4번 뽑을 때 A를 3번, 2번 뽑을 때 한 번씩 다 해야지.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A가 뽑히는 경우의 수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B는 나머지 거를 다 메꿔주면 되니까 A가 4번, 3번, 2번, 1번, 0번 이런 식으로 뽑히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어떤 식으로 구분해 줄 거냐면 우리가 4번 뽑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뽑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4번 동그라미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A와 B가 구분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칸막이를 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위에 여기 두 번째 경우는 여기 칸막이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는 걸로 생각을 하면 앞에 거는 A, 뒤에 거는 B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죠. 만약에 A를 4번 다 뽑고 싶으면 칸막이를 여기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 4개를 이게 똑같은 거가 4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거가 4개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의 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번 뽑는 경우의 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거는 5개 중에서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 한 자리를 택하는 거와 똑같은데 요거는 반대로 4개를 이렇게 택해도 상관없으니까 요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야 이거 이 앞에 5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 5는 동그라미 4개 하나 둘 셋 넷 우리가 뽑아야 될 개수 그거랑 칸막이의 개수인데 칸막이의 개수는 우리가 A, B 2개로 나눴잖아요. 칸막이에 따라 가지고 앞에 거를 A 뒤에 거를 B라고 이렇게 구분했기 때문에 만약에 3개로 구분하고 싶으면은 칸막이를 이렇게 2개 치면 되겠죠. 그래서 칸막이의 개수는 이 앞에 있는 A의 개수와 B의 개수보다 그 우리가 원래 뽑는 대상의 개수보다 하나 더 적습니다. 그래서 EH4를 얘기할 때는 요거를 EH4를 쓸 때는 여기 2 더하기 4 두 개를 해준 다음에 요 칸막이 2에서는 하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 숫자를 갖다가 하나를 줄여서 요 뽑을 수 있는 전체 개수를 완성을 해놓고요. 요거는 뒤에 거는 요거를 그대로 따놓은 형식으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원래 사실은 우리가 5개 중에서 칸막이 하나가 들어갈 자리를 뽑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원래 4가 아니라 2 빼기 1 요렇게 써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조합은 2 빼기 1 괄호치고 더하기 4 요와 같은 식으로 써주시는 게 맞아서 이거를 원래 5C1로 해줘야 되지만 이 5C1보다는 5C4가 마치 요 앞에 있는 거와 요 뒤에 있는 거가 이게 똑같으니까 우리가 중복을 허락해서 4번 뽑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이렇게 좀 식을 떠올리기가 좀 더 쉽기 때문에 요와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칸막이 모델이라고 제가 이렇게 나름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거는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번 뽑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5개가 넷, 5 네,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3개가 되어 있고 여기서 칸막이를 5개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칸막이를 4개 쳐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첫 번째 거 없고, 두 번째 거 없고, 세 번째 거 한 번, 네 번째 거 2번, 마지막 거 없고, 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전체를 추려서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칸막이 모델로 중복조합을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순열 조합,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마지막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이거는 여기 있는 거를 중복 순열 같은 경우는 이 순열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데 중복 조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이 칸막이 모델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중복 조합의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중복 조합을 저는 이거를 제가 7차 교육과정 맨 처음 세대인데 근데 그때는 중복조합이 교육과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나중에 나왔어요. 중복조합은. 그리고 또 그거랑 비슷하게 자연수의
분할, 뭐 집합의 분할 이런 거를 원래 했었는데 이번 교육 과정에서 또 빠졌죠. 자연수의 분할, 집합의 분할이. 그래서 예전에 확률 통계가 갑자기 확 늘어나게 됐을 때 되게 고생 좀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중복조합을 저는 대학교 가서 처음 배울 때 요게 말로 중복을 허락하여 몇 번 뽑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중복을 허락한다 라고 하면은 뭐 중복 순열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중복 조합은 중복을 허락하면서 순서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렬로 나열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제각각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만큼 고려해서 나눠줘야 된다. 그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를 각자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풀이 같은 데 보시면은 중복 조합을 맨 처음에 하실 때 이게 어 3명의 어린이에게 같은 종류의 사탕 7개를 나눠주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3명의 어린이한테 중복을 허락하여 7번 뽑는 경우의 수 이거와 똑같은데 그러면은 그리고 또 중복 순열과 마찬가지로 중복 조합은 이게 여러 번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보다 더 작아도 상관없다. 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걸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야, 7개가 더 많으니까 7개를 일단 나열해놓고 다여 7 여기서 요거 한 명, 요거 한 명, 뭐 나머지 한 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뽑아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좀 더 뽑는 과정이 좀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3명 중에서 거꾸로 이 7번 중복을 허락하여 7번 뽑는다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요걸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요 많은 거를 쭉 늘어놓고 이거는 칸막이를 쳐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편하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칸막이가 2개니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3H7 이런 식으로 이 전체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 더하기 7 빼기 1C 뒤에 있는 7 요거를 해주면 되니까 9C7이 돼서 9C2로 9, 8, 2, 1 36으로 이렇게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줄 수가 있는데 적어도 한 개씩 나눠주는 경우의 수 이게 또 사탕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고려해보지 않은 방법이기 때문에 중복조합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괄호 2번 사탕을 7개를 각 어린이에게 적어도 한 개씩 나눠주는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것도 중복조합을 생각하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요게 나누는 파트가 3파트이기 때문에 이 사탕 7개 중에 3개를 미리 한 명씩한테 줘버려요. 1번 애한테, 2번 애한테, 3번 애한테 이렇게 줘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가 이제 7개에서 4개를 뺐으면 3개를 뺐으면 하나 둘 셋 넷 4개가 남기 때문에 요걸 갖다 또 세 파트로 나누는 중복 조합을 갖다 구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중복 조합은 3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4번 뽑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3 더하기 4 빼기 1 C4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서 요거는 6C4 6C2와 똑같아서 6, 5, 2, 1 계산을 해주시면 답은 15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풀이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그럼 이거 뒤에 거를 칸막이 걸로 바꾸면 되겠네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칸막이 모델 이외의 얘기를 할 때 같이 똑같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설명을 들었을 때 굉장히 피곤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거를 갖다가 3 더하기 4 빼기 2를 암산해가지고 바로 64 라고 이렇게 적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여기 빼기 1이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실전에서 까먹습니다. 이거 진짜 잘 까먹어요. 요거 정말 잘 까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중복조합을 대하는 태도는 이렇게 칸막이 모델로 중복조합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거를 먼저 발견을 한 다음에 여기 3명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4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3 더하기 4 빼기 1C4 라는 식으로 요와 같은 식을 꼭 온전히 다 써주시고 푸는 거를 갖다가 추천을 드려요. 네, 이렇게 꼭 쓰고 넘어가는 거 추천드려요. 여러 번 반복합니다. 요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박살나게 많이 틀릴 거예요, 중복조합은.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나중에 할 때 연습할 때 틀리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실전에서 틀리면 진짜 뼈 아프거든요. 이거 그때 그렇게 할 걸 하고 실전 가면 또 헷갈린다 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 헷갈릴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최선의 모델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정식의 해의 개수. 요거는 이렇게
x 더하기 y 더하기 8에 대해서 뭐 해 개수, 이게 정확하게 해가 몇 개인지 뭐가 뭐고 이거를 일렬로 다 나열을 해서 찾으려고 하려면 되게 골치 아픕니다. 근데 이게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3개 x, y, z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8번 뽑는 경우의 수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이거 8개. 요거를 칸막이를 2개 치기만 하면 여기서 앞에 거를 x 해주고 두 번째 걸 y, 세 번째 걸 z 해주면은 요게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가 되겠죠. x는 2, y는 2, z는 4와 같은 이와 같은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해를 전부 다 구하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해의 개수만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 1번은 3h8 요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3 더하기 8 빼기 1 처음에는 꼭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이거는 11에서 2를 뺀 거니까 10, 8이 되니까 10에서 2개를 뽑아준 경우의 수와 똑같아서 19, 2, 1, 45로 이렇게 정답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음이 아닌이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안 뽑을 수도 있다 그 얘기지. 그래서 칸막이를 우리가 칸막이 모델에서는 중복조합을 내할 때 자주 틀리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칸막이를 선택할 경우의 수를 이렇게 가운데다만 집어넣는 경우, 이렇게 안 집어넣어도 돼요. 여기와 여기에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자연수인 해의 개수,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요거는 이걸 갖다가 직접 요게 XYZ에다가 하나씩 준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를 칸막이 2개로 이렇게 분할하는 방법의 수. 요와 같은 모델이라면 X는 0에서 X는 1로 바뀔 거고 Y는 3에서 Y는 4로, Z는 2에서 Z는 3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자연수해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주고 그 다음에서 중복조합을 고려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를 3H5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3 더하기 5 빼기 1 한 다음에 뒤에다가 C5를 정확하게 꼭 쓰세요. 꼭. 요거는 7C2와 똑같으니까 7621이 돼서 21로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모델 중에서 가장 편한 거를 택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뭐 요 방정식의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요거를 모델로 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요거랑 칸막이 이 2개가 가장 눈에 들어왔어요. 원래 전공서적에서는 그때는 한 4개인가 5개인가 그 중에서 편한 걸 선택하세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함수의 개수 같은 경우는 잘 눈에 안 들어왔고 요게 이 2가지가 좀 눈에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칸막이가 잘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8이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 이때는 음이 아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칸막이는 앞에다도 칸막이를 칠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전개식의 항의 개수. 네, 요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곱이 들어가 있는 요런 거는 전개식의 항의 개수를 생각을 할 때 x 더하기 y 더하기 z라고 하는 요런 게 총 6가지 묶음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 3개 중에서 만약에 여기서 x를 뽑고 나머지 이 점점점에서 y를 뽑고 요 뒤에서 x를 뽑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x제곱 y가 나머지는 4개가 있겠네. y가 4번 있는 요와 같은 형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6개에서 y가 들어갈 거를 갖다가 4번 뽑는 경우, 3번 뽑는 경우, 2번 뽑는 경우, 이게 제각각 다 여러 번 다르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는데 x제곱, y 4제곱 이거를 뽑는 경우의 수는 거를 갖다가 칸막이를 여기, 그 다음에 우리가 z까지 고려하니까 z의 칸막이를 여기, 네, 이런 식으로 이 칸막이를 갖다 배치를 하면 여기 x제곱, y 4제곱이라고 하는 놈의 개수를 갖다가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제각각 구분을 하는 거는 요게 3개의 문자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6번 뽑는 경우의 수와 똑같으니까 3 더하기 6 빼기 1 C 뒤에 있는 6, 네, 요걸로 이렇게 결정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8C6이니까 8C2가 돼서 8721 28, 네, 요걸로 요와 같이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함수의 개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x에서 y로 가는 함수일 때 그치. x에서 y로 가는 함수일 때 뒤에 거에 앞에 거 제곱 뭐 이거를 중복 순열로 표현을 하면 4, 파이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순서가 결정이 되면 요거를 증가함수라고 정의를 하면 이 밑에 거를 단조 증가함수, 그 다음에 밑에 거를 증가함수로 정의를 하면 위에 거를 순 증가함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증가함수 하면은 f'x가 0보다 큰,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이건 요게 이렇게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요게 있어봐야 어느 한 점에서 이렇게 증가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요렇게 이렇게 서로 같은 거가 증가함수구나, 큰 걸 대입하면 확실하게 큰 놈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1, 2, 3에서 1, 2, 3, 4로 요렇게 가는 거는 요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뒤에 거 중에 1, 3, 4 3개를 뽑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 놈이 함수값을 받은 놈들이에요. 그러면 1은 가장 작은 1로, 3은 가장 큰 4로, 2는 중간에 있는 3으로 가야만 여기 있는 이 증가함수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3이 1로 가면 1과 2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 뒤에 것 4개 중에서 하나, 둘, 셋 함수값을 받을 3개를 뽑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4C 3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같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지면 그러면 1, 2, 3에서 1, 2, 3, 4를 일단 뽑긴 뽑을 건데, 방금 전에 했던 이 그 조합 S에서 방금 전에 뽑았던 것까지는 이렇게 뽑아도 상관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이 1로 2가 2로 갔으면 요 3이 뽑을 수 있는 거는 2, 3, 4 요 3개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선택이 되게 되는 경우인데, 이거를 일일이 노가다를 해가지고 나열을 하면 굉장히 피곤하니까 요거를 1, 2,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번 뽑은 다음에 그 가장 작은 거를 앞에다가 이렇게 함수값을 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요거는 중복 승려의 숫자로 4H3으로 이렇게 결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4개, 밑의 경우에는 4 더하기 3 빼기 1, C3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6C3이 돼서 6, 5, 4, 3, 2, 1 답은 20개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 규칙이 굉장히 많아지죠. 근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노가다해서 고르는 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 조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률 통계를 하게 되면서 이 중복 조합만 만약에 배운다면 상관이 없는데, 중복 조합이 순열 조합, 그다음에 중복 순열과 같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판단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중복 조합 같은 경우는 칸막이 모델이든 요 앞에 있는 방정식의 해의 개수든 요 전개 상의 개수든 요 함수의 개수든 여러분들이 좀 한눈에 들어오거나 좀 이거랑 비슷하지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기 좀 쉬운, 좀 편한 모델로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걸로 다 돌려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중복조합인지 중복조합이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수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